TeamCity will help you to get started with continuous integration for free. Every big thing starts small, but 여러분들 코드 짜다가 실수해가지고요. 이틀 전 코드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걸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초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일매일 이 파일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보관해 두거나, 둘째,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코드 짜는 사람들은 Git이라는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요걸 갖다 쓰시면, 자, 현재 여러분들의 코드를요, 안전하고 쉽게 이제 기록을 해두고 보관을 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고요? 이제 코드 짜다가 실수하면 이제 빠꾸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쭉 히스토리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유용하니까 이제 오늘은 Git 명령어 4개를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Git을 설치해야겠죠, 그죠? 자, Git을 설치하고 싶으면 윈도우는 쉽습니다. 자, 구글에다가 Git Windows라고 검색해서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끝이고요. 설치할 때 요거 2개 체크 잘 해놓고요. 그냥 쭉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북은 설치 어떻게 하냐면 좀 길다 보니까 강의하단 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일단 홈브루라는 거를 검색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터미널에다가 brew install git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설치 끝이에요. 그리고 추가 편의성 세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설치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마다 이제 git을 처음 쓴다. 그러면 이제 요 세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아무 폴더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Shift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워쉘 창 열기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맥은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누르면 뭐 터미널 열기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오픈해 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이름을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Git을 누가 쓰고 있는지 뭐 아이디 등록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세팅이 잘 되면 뭐 Git 설치가 잘 된 거니까 아무튼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짜는 상황에서 한번 Git을 써보기 위해서, 자,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자, 작업 폴더를 아무데나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를 이제 에디터로 한번 오픈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터가 없으면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일 오픈 폴더 상단에서 이렇게 누르면 내가 뭐 작업 폴더 같은 거 이렇게 오픈해서 여기다가 코드 짤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막 이렇게 짜 볼 건데요. 자, 근데 코드를 짜기 전에 Git을 이용해서 이제 이 코드들을요 막 이렇게 기록을 남기거나 그러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서 터미널, 그 다음에 뉴 터미널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뭐 터미널이라는 게 뜰 거예요. 자, 여기다가 git init이라고 한번 이렇게 딱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Git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를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코드를 짜는 거, 파일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시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폴더에서 Git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자,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app.txt라고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막 코드를 짜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저장도 잘 해보고요. 네, 근데 오늘 짠 코드가 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따로 이제 백업을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Git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Git을 이용해서 한번 요 파일의 현재 상태를 기록을, 그러니까 백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고 싶으면, 자, 터미널에다가 git add 그 다음에 파일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알겠죠?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 파일을요, 이런 식으로 git ad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it commit,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이제 다운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적고 싶은 메시지 있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파일 만들었음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메시지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들 방금 요 파일을요, 영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 이제 요 상태로 다시 되돌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몇 날 며칠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리 조회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안심하고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또 짠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코드를 몇 줄 더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코드도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git add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git commit,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입력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한국은 예로부터 이제 기록을 중요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코드 짤 때 이런 식으로 기록을 계속 이렇게 남기는 식으로 코드를 짜시면 나중에 편리해진다고요. 참고로 요거를 이제 기록이라기보다는 버전 생성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손에 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파일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코드 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커밋하는 연습을 한 몇 번 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하면서 잠깐 용어 정리하는 거 잠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일을 기록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버전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add 그리고 commit 이 두 가지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이렇게 귀찮게 나눠 놨냐고요? 왜냐면 모든 파일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미지 파일들은요 굳이 버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죠?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git add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기록을 남길 파일을요 고르고요. 예를 들어서 app.txt. 자, 그 다음에 그 파일을요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작업 폴더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파일들을요 미리 고르는 거예요. git add라는 명령어로요. 그 다음에 git commit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록 저장소에 옮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중간 부분을 스테이징 에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리포지토리라고 불러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지토리는 보통 이제 저장소라고 이렇게 많이들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행위 있죠? 작업 폴더에서 스테이징 에리아로 이렇게 파일을 고르는 행위. 자, 이거를 스테이징 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이징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요 행위를 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git add랑 git commit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명령어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건 비밀이고요. 초보 때부터 그렇게 꿀 빨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다른 명령어들을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pp2.txt라고 이렇게 다른 파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요 두 개의 파일을요 동시에 이렇게 스테이징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git add 뭐 app.txt, app2.tx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모든 파일들, 이 작업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스테이징 해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인생이 힘들고 복잡할 때 상태창 뭐 이런 걸 외치는데 git도 마찬가지로 이제 힘들고 복잡할 때 이제 상태창을 외칠 수가 있는데요. git statu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파일들을 스테이징 해 놨는지, 자, 지금 어떤 파일들이 막 수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가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까먹었을 때 많이 입력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커밋한 내역을요 이렇게 쭉 보고 싶다 그러면 git log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커밋한 내역들을요 이렇게 기록 남긴 내역들을 이렇게 쭉 바라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로 이제 새로 작업 폴더 만들어 가지고요. 자, 거기서 한번 git을 이용해서 기록을 한 5개 정도 남겨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밋 5번 하라는 소리에 안 해오시면 다음 강의 못 듣고요. 자, 그리고 초보분들 특징인데 이렇게 5초마다 막 커밋을 하려고 합니다. 파일 저장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간단한 기능 같은 걸 하나 완성했을 때마다 이렇게 커밋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기능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커밋하고 뭐 간단한 기능을 또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또 커밋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 덩어리 하나를 완료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커밋을 하면 좋고요. 근데 혼자 연습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보통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터미널에서 이제 뭐 git add 그 다음에 git commit 이런 거 5번 정도 입력해 보라고 했는데 해 오셨습니까? 잘했고요. 자, 근데 요즘은 터미널에다가 직접 git add 그리고 git commit 입력하는 게 좀 뻘짓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웬만한 에디터들 보시면 다 git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VS 코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요 git처럼 생긴 아이콘 눌러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git add, git commit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하면 얘가 변동사항을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쵸? 지금 app.txt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git add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뺄셈 누르면 이제 git add를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파일들을요 커밋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체크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메모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입력할 수 있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git add랑 git commit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거 쓰시면 되고요. 특히 파일이 좀 많고 폴더가 복잡하다 그러면 요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울 거 이제 여러분들 커밋을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을 텐데 자, 근데 커밋을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커밋을 하기 전에 항상 차이점을 비교해 본 다음에 이렇게 커밋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현재 파일이랑 이제 최근 했던 커밋이랑 이렇게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맞는 부분이 잘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커밋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밋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자, 이 짓거리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파일을 까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app.txt 파일을 이렇게 까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봐도 되겠지만, 자, 이거를 자동으로 시킬 수도 있는데요. 자, git diff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이제 git 프로그램한테 바로 전 커밋이랑 현재 코드랑 좀 차이점을 알아서 분석해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이제 터미널에다가 이제 git diff 이런 거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빔 에디터 같은 게 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스크롤바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J키랑 K키 누르면 막 스크롤 이동이 가능하고요. 종료하고 싶으면 이제 Q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 이제 차이점을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자, 최근 커밋이랑 현재 파일이랑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git diff 기능이 좀 쓰레기 같은데, 자, 왜냐면 이제 터미널의 한계로 좀 차이점 보기가 좀 힘들고요. 코드가 좀 길고 복잡해진다 그러면 요것만으로 이제 보기가 좀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버그는 아니지만 버그 같은 현상도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요 세 번째 줄을 변경한 적이 없어요. 저는 C라는 부분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얘가 C라는 부분을 이렇게 지웠다가 다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죠? 왜냐면 아까 이렇게 D를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엔터키를 딱 한번 쳤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엔터키 친 거, 스페이스바 하나 변경한 거 이런 것들도 얘가 다 차이점으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쓰레기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git diff를 생으로 이렇게 사용하진 않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명령어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git diff tool이라는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에디터 같은 게 떠가지고요. 이제 시각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yes, no 선택하는 라인이 나오면 이제 yes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빔 에디터가 떠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HJKL 키로 이제 막 커서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하고 싶으면 콜론, 그 다음에 Q 아니면 QA를 입력하시면 이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심심하면 입력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유용한 명령어 살펴보면, 자, git diff tool 있죠? 자, 여기 뒤에다가 commit id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를 칠 수가 있습니다. commit id가 뭐냐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git log 그 다음에 이런 거 입력하면 이제 현재 커밋 내역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씨들이 이제 commit id예요. 알겠죠? 요 커밋의 id라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commit id를요 이제 git diff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요 커밋이랑 요 특정 커밋이랑 현재 파일이랑 차이점을 얘가 비교를 해줍니다.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엔터키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커밋 id를 이렇게 두 개까지 입력이 가능한데요. 자, 이러면 요 커밋이랑 차이점을 또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커밋 두 개 간의 차이 같은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점 비교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git diff tool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에디터가 이렇게 빔 에디터가 뜨는데, 이런 빔 에디터가 좀 안 이꼽다. 자, 그러면 이제 빔 에디터 말고 이제 VS 코드 에디터로 이렇게 열 수 있는 옵션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거 터미널에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아마 VS 코드 에디터가 뜰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에디터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터미널에서 이렇게 git diff tool 이런 거 입력할 필요 없어요. 자, VS 코드 에디터 들어가 보시면 좌측에 이제 extensions 메뉴가 있습니다. 부가 기능 같은 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git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부가 기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git history라든지 git lens, git graph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설치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git diff 같은 거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git graph라는 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하면 이제 여기 git 메뉴에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git graph라든지 뭐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git log 입력한 거 있죠? git log. 자, 그거 입력한 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부 커밋들을요 막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날짜 요 당시에 커밋에서 이제 어떤 파일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이제 현재 파일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git diff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커밋이 좀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꼰대같이 이제 뭐 git은 자고로 터미널로 조작해야지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편한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심심하시면 숙제로 여러분들 평소에 코드 짜던 작업 폴더 있죠? 자, 거기다가 한번 git init 해가지고 이제 커밋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밋을 해버리면 이제 파일의 변경사항,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커밋할 때 귀찮으면 이렇게 git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 체크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엔 브랜치 만드는 법이나 배워보도록 합시다. 감기엔 잠깐 타임. 테라플 Right now, scientists studying coral reefs are collaborating on Dell Technologies' intelligent PCs powered by Intel V Pro. 코드를 짜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 원본 파일에다가 계속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 나가도 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다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막 버그가 일어나거나 프로그램이 막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런 걱정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결책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먼저 이렇게 코드를 짜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원본 파일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요. 겁쟁이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파일을 이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되겠지만, 자, 근데 gi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브랜치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코드를 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브랜치가 뭐냐면 그냥 프로젝트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커밋의 복사본 같은 건데, 자, 아무튼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제 브랜치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일에다가 뭐 쇼핑몰을 만들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쿠폰 기능을 하나 이렇게 딱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건 좀 위험하고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자, 원래 있던 소스 코드는 그냥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요. 자, 이거를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먼저 개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git을 이용해서 이제 브랜치를 하나 만들면 되게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터미널을 열어가지고요. 터미널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git 브랜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장명 하나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요 이름으로 이제 브랜치라는 거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제 쿠폰이라고 한번 장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 사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현재 최근 커밋의 사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이제 사본 프로젝트 파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git switch 쿠폰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태 창을 한번 띄워보면 지금 쿠폰이라는 브랜치에 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죠? 이렇게 프로젝트 4번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쿠폰 브랜치에서 한번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쿠폰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막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똑같이 여러분들 git add 그리고 git commit 그런 식으로 커밋 내역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git add 점 하면 이제 모든 파일이 스테이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커밋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쿠폰 브랜치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파일을 만들고 커밋까지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짓거리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지금 원래 코드 짜던 곳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사본을 하나 이렇게 생성해서 여기서 이렇게 커밋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브랜치라고 부르고요. 자, 실은 이제 우리 원래 코드 짜던 곳 있죠? 자, 여기도 실은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정확히 말하면 이제 메인 브랜치라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제 마스터 브랜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죠? 얘도 하나의 브랜치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브랜치를 여기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짰다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짜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쿠폰 브랜치에서 다시 이렇게 메인 브랜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브랜치 간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git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메인 브랜치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에 따라서 메인이 아니라 마스터 입력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메인 브랜치로 왔더니 자, 지금 파일 트리 보시면 자, 지금 쿠폰이라는 파일이 아까 만들었던 파일이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만든 쿠폰이라는 파일은 이제 쿠폰 브랜치에서 만들었지 자, 메인 브랜치에서는 안 만들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브랜치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강의 정지해 놓으시고요. 쿠폰 브랜치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서 각각 커밋을 한 2번 정도 해보십시오. 알겠어요? 코드를 수정하든가 뭐 새로 파일을 만들든가 해서 자, 거기서 각각 이렇게 커밋을 한 2번 정도 해보란 소리에 제 것 따라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접 입력해 보셔야 이제 실력이 늘기 때문에 직접 제발 해보시고요. 다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재생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각각 브랜치에서 커밋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쿠폰 브랜치로 이동해서 여기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커밋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뭐 쿠폰이라는 파일에다가 뭐 추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코드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이징 하고 자, 그 다음에 커밋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커밋을 한번 딱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브랜치에서도 커밋 해보라고 했으니까 메인 브랜치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파일 수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밋을 한 번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뭐 git add 한 다음에 이제 git commit 하면 되겠죠. 뭐 메인 브랜치 수정 뭐 메시지는 뭐 아무렇게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커밋을 몇 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뭐 브랜치 만들어서 이렇게 커밋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git 로그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git 로그를 할 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다가 그래프 옵션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그래프 식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브랜치 하나 만든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쿠폰 브랜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커밋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도 이렇게 커밋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네요. 자, 근데 헤드가 뭐냐고요? 그냥 여러분 현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대가리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현재 메인 브랜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쿠폰 브랜치에서 이렇게 신기능을 개발을 해봤는데 이제 신기능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쿠폰 브랜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쿠폰 파일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뭐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합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브랜치들을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머지라고 합니다. 자, 머지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 격가지 브랜치를요, 이제 메인 브랜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쿠폰 브랜치, 이런 신규 브랜치를요, 이제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합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되냐면, 자, 일단 기준이 되는 브랜치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git 스위치로 메인 브랜치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쿠폰 브랜치에서 이렇게 개발했던 그 코드들을요,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합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git 머지 명령어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그 합칠 브랜치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엔터키 치기 전에 자, 이거 엔터키를 치면 이제 엔딩 분기가 두 개 정도 이렇게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쿠폰 브랜치랑 메인 브랜치랑 자, 각각 다른 내용을 개발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똑같은 파일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파일을 각각 수정을 잘 해놨을 경우에는 머지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요. 그냥 엔터키 딱 한 번만 딱 치면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자, 근데 또 다른 엔딩도 있습니다. 자, 메인 브랜치랑 쿠폰 브랜치에서 똑같은 파일을 수정한 경우에 똑같은 파일에 이제 똑같은 줄을 수정한 경우에는요, 행복하게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충돌 엔딩이 발생합니다. 자, 왜냐면 자, 쿠폰 브랜치랑 메인 브랜치랑 자, 똑같은 파일에 똑같은 줄을 수정했을 경우에는요, 컴퓨터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메인에 있던 걸 먼저 적용할지 쿠폰에 있던 걸 먼저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얘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해 주셔야 돼요. 컨플릭트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 상황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한번 자, 여기 각각 브랜치에서 같은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메인 브랜치에다가 여기 첫 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메인 브랜치에서 코드 수정함,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요. app.txt 파일의 첫 번째 줄을 메인 브랜치에서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밋도 하고요. git commit 브랜치에서 수정, 그 다음에 쿠폰 브랜치로 넘어가서요. 자, 쿠폰 브랜치로 넘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얘도 똑같은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을 이런 식으로 대충 뭐 다르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밋도 하고요. git add, 그 다음에 git commit.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커밋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지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브랜치로 넘어가서 이제 메인 브랜치에다가 쿠폰 브랜치 합쳐주세요 라고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it 머지, 그 다음에 쿠폰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conflict 엔딩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요 코드랑 이렇게 컨플릭트가 발생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코드만 남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코드만 이렇게 남기고요. 이제 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 코드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코드를 이렇게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git add, 그 다음에 git commit 하시면 컨플릭트 해결입니다. 아니면 VS 코드 에디터 쓰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버튼 같은 거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내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적용할지 좀 쉽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를 수정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git add 요 파일을요, 이제 git add 하시고요. 그 다음에 git commit 하시면 이제 conflict 해결이에요. 해결 완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것들만 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념으로 이제 git 로그를 이렇게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머지가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은 브랜치 기능은요, 협업 시에도 매우 유용한데,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한 10명이서 만든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10명이서 똑같은 소스 코드를 막 동시에 수정하려고 하면 참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각각 브랜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미리 개발을 해 본 다음에 이거를 잘 되면 합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실은 이런 거 메모해봤자 절대 다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로 직접 브랜치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새로운 브랜치 만들어서 자, 거기서 이제 커밋을 막 이렇게 진행해 본 다음에 다시 합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충돌도 한번 발생시켜 보시고요. 싫은 말고요. 마침내 시리즈 9 깃에서 이제 브랜치 만들고 머지하는 법 배웠다고 해서 이제 개발자 한 10명, 20명이서 마음대로 브랜치 만들어서 합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개발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요. 누가 뭐 했는지 추적 같은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깃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자 여러 명이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제 깃 브랜치나 이제 깃 머지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 같은 게 있습니다. 뭐 git flow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git flow, 뭐 trunk based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들을 적용해 보셔야 이제 좀 매끄럽게 개발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팀을 좀 이끌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반면에 나는 이제 평생 이제 코딩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러면 굳이 몰라도 됩니다. 강의 끄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git flow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git flow 전략은 크게 이렇게 5개의 브랜치를 운영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브랜치인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예시부터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던공앤 파이터 M이라는 게임 개발 팀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리드하는 건 처음이라 지금까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0.9 버전까지 막 이렇게 대충 코드를 짜왔다고 칩시다. 자, 근데 1.0 버전부터는요, 이제 신기능도 추가할 게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개발을 진행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고 싶으면 git flow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드 짰던 걸 이제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까지 개발했던 0.9 버전 코드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신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절대 안 되고요. 자, 신입 개발자들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개발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자, 기존 코드를 이렇게 브랜치로 복제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먼저 개발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디벨롭 브랜치라고 장명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4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모두 신기능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원본 코드는 안 건드려도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직접 막 코드를 푸시해버리면 또 이렇게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신기능을 더해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제 피처 브랜치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개발해 본 다음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합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길드 기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피처 슬래시 길드라는 브랜치 만들어서 여기다가 작업한 다음에 코드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합치고, 친구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피처 슬래시 프렌드 브랜치 만들어서 여기다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합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 브랜치에 있던 코드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직접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바로 합쳐요. 자신 있으면 그래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자, 임시 브랜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복사해 둔 다음에 여기서 한번 테스트부터 해보는 거예요. 뭐 테스트 아니면 QA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이제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유저한테 이렇게 배포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완성이 돼서 이렇게 출시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데드라인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출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아무튼 릴리즈 브랜치를 이용하면 이제 코드를 출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디벨롭 브랜치에서도 이렇게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코드는 디벨롭 브랜치에도 머지해 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디벨롭 브랜치에서 계속 다음 버전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번엔 성공적으로 1.0 버전을 출시한 거예요. 자, 근데 유저들이 1.0 버전에서 갑자기 버그를 발견한 거예요. 골드 무한 복사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급한 것들은 디벨롭 브랜치에서 수정해서 다시 올린다기보다, 자, 그냥 메인 브랜치에서 이렇게 브랜치를 하나 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급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합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유저들한테 배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유저들은 게임 업데이트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점검 보상으로 데이터 쪼가리 이런 것들 막 챙겨주면 좋아하니까 그런 걸로 조련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Git Flow 전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개발과 출시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물론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요. 최근에 뭐 Continuous Delivery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는데 자,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따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요. 최근에 뭐 Continuous Delivery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는데 자,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따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거나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릴리즈 브랜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선택에 대한 합당한 이유,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책임도 져야겠죠, 그죠? 근데 책임은 항상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Git Flow 말고도 훨씬 더 간단한 전략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Trunk Based Development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전략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냐면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요 이제 막 Develop 브랜치 막 이런 데다가 쪼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인 브랜치 하나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 버그 픽스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그때마다 메인 브랜치에서 몇 가지 브랜치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코드를 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합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저들한테 이제 메인 브랜치에 있는 코드를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배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Git Flow라고 부르는 전략도 이거랑 되게 유사하고요. 자, 이런 전략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소스 코드를 내가 여러 개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 브랜치가 없으니까요. 그냥 메인 브랜치 하나만 이렇게 관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메인 브랜치에 있던 그 코드를요 바로바로 유저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항상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자동화한다든지 배포를 자동화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에 이렇게 걸맞는 뭐 브랜칭, 머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가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코드를 많이 안도해도 이렇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심심하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도입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팀장으로서 오래 해먹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을 도입